네,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시고 해당 섹터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ETF를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 세워볼 텐데요. 글로벌 ETF 부분 1위를 차지하신 하나증권의 박승진 해외 주식 분석 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들어서 미국 ETF 시장에 지금 600조 원이 유입됐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사상 최대 규모잖아요. 네네. 지금도 이렇게 미국 시장이 인기가 많은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학습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팬데믹 때 또 가장 또 최근에는 크게 경험을 했던 부분이지만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장기적인 우상향 기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투자자들한테 강하게 인식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증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우선순위에 항상 놓여 있는 부분이고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증시를 계속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성과가 좋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좀 굳게 믿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보면 S&P 500 지수 추종하는 뭐 VO 같은 종목들에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또 초단기 국채 ETF, 그러니까 좀 ETF의 활용 범위도 굉장히 넓어지는 형태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투자 의견은 어떠세요? 사실 미국 증시보다는 우리 증시가 조금 더 오래 들어서는 괜찮지 않았습니까? 네. 여전히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혹은 뭐 신흥국 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 네. 이쪽을 봐야 할지 어떤 의견이세요? 지금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뭐 한 1분기 정도까지 뚜렷하게 나타났던 현상이 사실은 이제 미국은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들을 좀 반영하면서 조정이 좀 나타났고 네. 그러면서 일부 자금이 좀 신흥국이라던가 또 사실 신흥국에서 또 조금 더 눈을 넓혀 보시면 유럽 증시, 독일 같은 쪽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이게 최근 한 몇 년 동안 이게 미국 쪽으로만 자금이 너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분산되는 영향들이 있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과정들 보면은 이 정책 불확실성들을 저희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관세 정책들 보시면은 일단 한번 쪼여놓고 다시 풀어나가는 정책 방향성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미국 쪽으로 다시 한번 좀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신흥국 ETF 쪽으로는 어느 정도의 자금이 유입이 됐는지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규제 리스크나 정책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피해갈 수 있다는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사실 뭐 좀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에 좀 집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경제 리스크, 경기 리스크가 좀 커졌던 반면에 이 신흥국들과 뭐 유럽 같은 국가들은 사실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부양 정책들을 썼습니다. 네. 뭐 독일 같은 경우에 재정 준칙을 변경하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좀 있었고 뭐 통화 정책 측면에서 보면은 연준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조금 이제 가늠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뭐 신흥 아시아라든가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이 자금을 좀 끌어들이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가 연초에 딥시크 시장을 정말 이 이슈로 흔들면서 중국의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ETF의 자금이 확 쏠리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이 신흥국 가운데서 상당히 유망한 것인지 신흥국 가운데서 뭐 중국 이외에 다른 곳을 또 볼 필요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중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딥스틱 이후에 굉장히 좀 부각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조금 더 앞으로 당기면은 작년 연말부터는 사실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중국 정부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치도 조금씩 좀 결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딥스틱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사실 이 테크 쪽에 대한 기술에 대한 기대감들이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또 이 중에서 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중국 정부가 그 이전에 팬데믹 그 기점으로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IT 기업들의 규제를 가지고 좀 더 제어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은 네. 이 딥스틱 등장 이후에 AI 쪽에다가 이제 모멘텀을 확 실어주면서 정책을 좀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중국이 힘을 못 쓰는 동안 가장 부각됐던 국가 중에 하나는 이제 인도입니다. 인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신흥국을 포지션을 가져가는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자금을 분산하는 좀 도구로서 활용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중국이 이런 식으로 정책 모멘텀이라던가 기술 우위를 보이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키워주면은 사실 중국 쪽으로 자금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 여지가 좀 열려 있다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을 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어서인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이 시각 현재 3%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에야 뭐 중국발 수출 제한이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의 영향이라든지 앞으로의 가이던스 이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네. 관련된 ETF도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맞습니다. 전망하고 계세요? 그 사실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이 규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좀 경계하는 요인 중에 대표적인 네. 요인이죠. 근데 사실 지금 1분기 컨센서스 같은 경우가 사실 지난 4분기와 거의 비슷한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89센트 정도로 내외에서 좀 적용이 되고 있고 형성이 되어 있고 일단은 이 부분들은 이제 말씀하셨던 이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보수적인 좀 전망치들을 좀 끌고 온 부분들인데 사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블랙 AI 칩을 조금 더 저가형으로 좀 출시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중동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갔을 때 이 소버린 AI 시장에 대한 기대치들을 한 번 더 키워준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경계는 충분히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가이던스에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좀 중립 이상의 좀 효과를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자면은 요즘에 비트코인 가격이 네. 엄청 올라왔잖아요. 예. 물론 올라온 가운데서도 출렁임이 있기는 네, 한데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관련된 ETF도 지금 있는지 궁금하고 네.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는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뭐 IBIT라던가 뭐 GBTC 같은 종목들이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조금 더 옆으로 돌아간다라 하면은 투자할 수 있는 것들 중에는 이 BLOK라는 이 블록체인 ETF, 기업 ETF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투자를 하실 수는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그러니까 금이랑 사실 가장 크게 이제 비교가 되는 네. 자산이라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규제에 대한 부분들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 규제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조금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의회를 통해서 미국에서 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제도권으로 이 코인 가상화폐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장 대표 자산인 비트코인이 반영했다라는 것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금도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형태를 보면은 투자 심리에 따라서 이 상대 우위를 보이는 자산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에 투자 심리가 전체로 회복되는 그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강세 요인이 좀 됐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금에 대해서 또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내신 리포트를 보니까 상대적인 가격 측면에서 함께 볼 만한 것이 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예. 금 가격과 은 가격 우리가 흔히 동행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금 가격과 은 가격은 사실 이제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사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둘 다 귀금속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뭐 아까 이제 비트코인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기능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였을 때 뭐 다른 원자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가격을 반영시켜 줄 수 있는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이제 약간의 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투자 심리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전자산으로서 인식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전기차 배터리라던가 뭐 산업용 금속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기 불확실성들이 커졌을 때는 상대적으로 금보다 좀 못 따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지만 반대로 경제에 대한 뷰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를 다시 할 때는 또 은 쪽에서의 모멘텀들이 커지는데 이게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금과 은을 좀 비교할 때는 이 두 가지 가격의 이 비율을 가지고 또 많이 또 비교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금이 사실은 최근에 엄청나게 좀 많이 올라오면서 올랐죠. 지금 기존에 어떻게 보면 좀 상단 역할을 했었던 한 91배 정도를 좀 굉장히 크게 좀 뛰어넘었고요. 그래서 100배를 넘어갔다가 지금 한 99배 수준까지는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 레벨도 상대적으로 금이 은보다는 좀 많이 올라가 있는 레벨이기 때문에 이 레벨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어쨌든 금과 은은 자산 배분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은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이제 금에 있던 포지션들을 조금 비중을 옮겨놓을 필요가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다면 추세상으로 보자면은 금과 은과 관련된 ETF도 모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금에 있던 것을 조금 은으로 옮겨도 좋겠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속도의 변화가 이제 금에서 은 쪽으로 조금 더 붙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리포트를 보니까 하반기에 양자 컴퓨팅 테마, 뭐 차세대 패러다임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더라고요. 예. 양자 컴퓨팅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해서도 네. ETF가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사실 ETF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이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좀 차이 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사실 좋아하시는 지금 성향들이 좀 이제 레버리지 ETF들, 그렇죠. 그리고 또 약간 이제 성장주 테마 ETF들 이런 종류들을 좀 많이 선호를 하시고요. 사실 미국에 상장된 ETF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단일 종목 ETF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테슬라 2배짜리 그리고 또 뭐 업종으로 보면 반도체 3배 레버리지 네. ETF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많이 거래를 하시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 규제형상 이 단일 종목 ETF를 레버리지 형태로 만드는 거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단일 종목의 한 종목의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이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활용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뭐 해외 자산 운용사들도 이런 종목들을 낼 때는 한국 투자자들을 상당히 좀 고려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인기가 워낙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 많아서 맞습니다. 예. 네,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와서 또 세일즈도 하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제 아까 이제 양자 컴퓨팅 뭐 내지는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테마 ETF는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양자 컴퓨팅은 QTUM이라는 티커로 이제 종목 하나 있는데, 오히려 이제 다른 ETF들은 조금 이제 테마형 ETF들이 우리나라보다 좀 적다라는 특징이 좀 있고요. 네. 우리나라가 오히려 지금 보면은 양자 컴퓨팅 ETF가 이제 키움에서 작년 12월에 처음 나왔었고, 올해 3, 4월 달에서 이제 5개 종목이 추가로 또 4개 종목이 맞네요, 추가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5개가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가 3종목이 먼저 상장이 됐고, 이제 중국 쪽 휴머노이드 로봇 ETF도 코덱스가 먼저 지난달에 상장시켰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미래 쪽의 타이거도 이제 추가되면서 차이나 테크 쪽에 대한 ETF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하반기에 조금 테마나 모멘텀 쪽으로 시장의 뷰들이 좀 집중될 수 있다는 형태를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ETF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ETF 종목들 보자면은 시장의 니즈를 정말 발빠르게 반영을 해서 많은 종목이 상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ETF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ETF 시장을 좀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하지만, 뭐 어쨌든 저희가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먼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S&P 500 그 PER이 한 21배, 21.6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과거 평균이랑 비교하면은 이제 20.5배 정도가 과거 5년 평균, 그리고 또 한 18배 후반 정도가 10년 평균이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좀 높게 레벨이 좀 형성되어 있긴 하고요. 다만 이제 작년에 저항선 역할을 했던 22.5배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긴 하기 때문에 뭐 약간의 여유는 있겠지만은, 사실 이 밸류에이션을 생각하면은 지수 전반이 쭉 올라가는 그림들을 기대하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테마형 ETF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개별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장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성장형 그리고 AI 쪽에 이제 확장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이런 양자 컴퓨팅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ETF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정책 쪽에서 부각되고 있는 원전 ETF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 ETF보다는 또 테마형 ETF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ETF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한경베스트 애널리스트 글로벌 ETF 부문 1위를 차지하신 하나증권의 박승진 해외 주식 분석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